오늘 강연은 임스가 서울대학교 교수님부터 연구단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임성하 교수님에 대한 양력은 쭉 여기 나오는데요. 이화여대에서 쭉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대로 가셔가지고 서울대 암연구소장도 하시고 여러 군데에 국내외 국제 쪽에 여러 가지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단체에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를 정리하려면은 이거 한 면으로 되지 않겠죠?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임서가 선생님은 우리 국내에서 종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십니다. 암 표적 치료제의 실험 결과 및 이행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시험에 적용하여 전이암 환자들에게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서가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뒷조사를 별로 파고 해도 별로 안 나오네요. 다들 뒤에 같은 동료라든가 제자들이 좋은 말만 하네요. 임서가 교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영원한 소녀, 사이보그, 작은 거인, 슈퍼우먼 등 상당히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네 가지의 별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체력으로 연구와 환자도 연구원들의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겨준다는 의미가 들은 아마 별명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학회에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실험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편지와 함께 직접 포장한 선물 모르겠습니다.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임서가 교수님 연구실에 저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저렇게 엄청난 체력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슈퍼푸드가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의심도 한답니다. 아마 슈퍼푸드는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냥 밥입니다. 그죠? 밥. 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공학자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연이신 임서가 교수님께서 오늘 제목을 함께하는 가치 있는 탐험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자 임서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서가입니다. 정말 황송하게도 기립박수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한림원 신입회원으로 선정되어서 오늘 함께하는 가치 있는 탐험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림원 회원 추천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님과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림원 유욱준 원장님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창희 부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귀한 시간, 내기도 어려우신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 동료, 교수님들, 학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약제 개발을 해와서 사실은 이해 갈등 관계가 많고 저희 이해 갈등 관계를 공개해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정말 떨리고요.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의 제안을 받고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석학이라는 것이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단어이긴 하고 저희 스승이시던 방영주 교수님께서 한림원 회원이 되셨을 때 기뻐하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용했던 소녀가 의사과학자로 담담하게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 그래도 좀 수줍고 자신 없어 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용기를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함께하는 탐험의 시작,
함께 가꾸어가는 성장 과정, 연구와 진료, 세계로 향한 글로벌 협력 연구, 가족과 동료 연구팀에 대한 생각으로 나누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하는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이제 역량 분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 그리고 사회 시간에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였는데 너희가 어른이 되면 다국가 시대가 될 거다. 글로벌 인사로 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탐험의 시작은 저의 역량, 그리고 대학 및 전공 선택,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의 갭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자라면서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 뭐 손들어서 발표한 적 별로 없고, 그렇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성실하게 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차 있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목 하나가 달라서 작은 꼬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고 다니던 옷이 이제 브라우니 옷이었는데요. 이제 땅콩이라고 저를 많이 불렀고, 제게 브라우니 옷이 땅콩 껍질로 많이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졸업식에서 저희 위에 학년 선생님들이 졸업을 하는데 이사장상을 단상에 나가서 받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해보니까 또 해야겠구나라는 약간의 중독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열정과 그리고 성실성, 섬김과 솔선수범을 저희 걸스카웃 대장님께서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너의 장점을 살리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이제 반에서 6, 70명 중에 가장 꼬마였지만 집에 가면 저희가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가족 중에 가장 큰 언니였고 왕언니 역할을 항상 해오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인교육의 요람인 수도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전인교육의 요람이라 하면 여러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도 강남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은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고 사실은 학력고사 준비만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진반 활동도 하고 축제도 하고 실제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와 현상과 모든 과정들을 화학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 화학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고등학교에 다녔었고, 실제로 가정가사 시간에 가사 실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은 미천이 되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가정가사 시간에 음식과 관련된 화학과 생물을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재미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길치인 제가 학력고사 전날 이제 구로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용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도림역에서 헤매면서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인생 갈림길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과 할아버님께서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포함하여 대학은 이미 정해 놓으셨었습니다. 이화여대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이화여대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도 강남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녔다면 이제 실적에 연연하여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도 찾아뵙고 있는 저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제가 순탄하게 이화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나서 첫 이제 개강 시간에 심리학 그 개론을 이제 신청하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 신청이 안 되어서 대강당 앞에 대계단 앞에 이제 줄 서 가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강당 앞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동료 삼아 저희가 스터디를 마련을 해왔고요. 그 스터디를 하면서 예과 2학년 때 처음 배우던 원서의 분자생물학을 굉장히 흥미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을 배우면서 저희 스터디 친구 10명들이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그 원서보다 조금 더 쉬운 해석판을 만들어서 친구들 모두에게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이 의공학 시간에 오픈북이라고 해서 의공학 여러 문제들을 저희가 나누어 풀어갖고 저희 반 모두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고, 당시에 다행히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여서 모두 다 의공학 시험을 잘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알이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참, 그러니까 거꾸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참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더 인재상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가 졸업 30주년을 기념해서 동창회에서 뭔가 강의를 했을 때 찾아봤더니 더 인재라는 게 이화여대에 있더라고요. 이제 결국 저희의 모토였고, 여기 와 계신 이효진 선생님도 저희 후배이시고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텔로스, 주도하는 인재, 그리고 주도하는 인재는 목적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이고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주도 전문적으로 주도하는 인재란 뜻입니다. 호크만은 지혜로운 인재입니다. 지혜라는 의미의 단어로 지혜로운 인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experience는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에 의해서 얻게 되고, 그 안에 훌륭하신 저희 스승님들이 계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공 선택의 갈림길은 사실은 저는 모두 다 차선에서 최선을 얻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느질도 잘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아이비도 잘 잡아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아이비가 안 잡히면 늘 항상 저를 콜해갖고 제가 아이비를 잡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이제 성형외과를 지원했었는데, 성형외과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은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말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랑 둘이서 안과를 이제 지원했었는데, 저희 때부터 안과가 2명에서 1명으로 TO가 감소된다는 걸 여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는 안과가 절대로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안과를 해도 되고 내과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무렵에 이제 내과 선생님께서 내과 와서 공부를 잘 해봐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셔서 내과를 전공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지금 옆에 계신 구봉권 선생님 계시니까 아마 제가 순환기내과를 했으면 오늘 여기 못 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이제 목동병원이 개원을 하고 나서 목동병원에서 한 사람당 환자를 약 한 70명 정도 주치를 하던 시절에 그 PCA라고 해서 바로 관상혈맥을 통과하는 그런 시술이 처음 이제 많이 시도되었고, MI 환자가 응급실 와서 실제로 PCI를 받고 좋아지는 것을 보고 에코카디오그라피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제가 순환기내과 선생님과 함께 석사를 했었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 석사 논문에서 에코카디오그라피로 심비대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인 공식으로 이제 4가지로 분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 순환기내과를 하려면 순발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응급 환자가 있으면 바로 달려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제 혼자 사는 독신과 결혼을 굉장히 뭐랄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종양내과는 제가 본과 2학년 그리고 예과 2학년 때 실험 실습을 하면서 많이 도와드렸던 분자생물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 석사를 했지만 박사과정은 혈액종양내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임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종양내과와 혈액내과가 수련이 별개로 되어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를 동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구봉권 선생님 그때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전임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임의 이후에 대부분의 서울대에서 전임의 하시는 선생님들은 통상적으로 그 다음 해나 2년 후에는 교수 임용을 받고 대개는 다른 대학의 패컬티가 되십니다. 원서를 한 2-3번 정도 내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해보자. 그럼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유방암을 내과 의사가 치료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는 모두 다 외과 시간에 유방암을 배웠습니다. 근데 외과 교과서에 케모테라피, 호르몬 테라피, 안티호르몬 테라피 이런 거가 있는데, 실제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결합이 되면 성장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없애거나 만들어지지 않게 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유방암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약들이 없던 시절에는 아드레날렉토미를 해서 부신을 제거해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포피섹토미라는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 이와 같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유방암을 치료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은사님이시던 이순남 교수님께서 해리슨 텍스트북에는 내과 의사가 유방암을 치료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이제 비전을 보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에서 전임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첫 시간이 모교 세미나에서 브라카 유전자가 과연 튜머 서프레서진이냐 온코진이냐, 지금은 서프레서진인지 모두 다 알지만 그때만 해도 온코진인지 서프레서진인지 모르던 시절에 이걸 한번 공부해보라는 지시를 하시면서 2000년에 호르몬알 세라피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펠로우 때 참여를 했던 아스코에서 미국에 가면 조금 더 제가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를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알프레드 영이라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연수를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여러 번 지원을 해서 여성이라고 한 이유로 이제 교수 임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 됐지만, 그 과정 중에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고, 뭔가 기회가 있으려면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이화여대에 교수로 임용을 받았고, 2003년에 서울의대 종양내과에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방 교수님께서 주셨고, 이 상황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점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진전되던 때였고, 그때 주신 김노경 교수님의 긍정의 힘이 저한테는 큰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연구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결국은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라라고 말씀 주신 저희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할은 결국은 기초 연구와 그다음 임상 진료 현장에서의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 스승님들께서 진행하신 일들의 도우미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임상시험 팀의 SOP 지정이라던가 실질적인 간호사 리크루트먼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징검다리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렇지만 혼자서 건너기 어려울 땐 가르침과 협조가 필요하고,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찰나를 뭔가 모아서 기회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함께 갖고 오는 성장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크게 헐투 이야기와 파프 이니비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암 중에 가장 흔한 유방암은 아시아의 경우는 40, 50대 가장 많고요. 40, 50대는 대개 결혼한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던 여성들입니다. 우리 환자의 약 한 5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의 그 사망률은 점차 감소 추세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환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 그다음에 헐투라는 성장인자가 있는 유방암, 그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나뉘어서 각각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가 근간이 되고, 그다음에 헐투 양성 유방암은 앞으로 표적 치료제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이뮨 모듈레이션을 한 사이토톡식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2020년 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의 개수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곡선은 상당히 비례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이 생존 곡선은 전체 전이성 유방암이 되더라도 많이 연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연구 주제로 처음 이제 접했던 거가 헐투라는 것이고요. 헐투는 세포 표면에서 라이간드 바인딩과 다이머리제이션을 하면서 세포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중요한 성장인자 수용체입니다. 이런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할 수 있는 트라투맙이라는 약제가 나왔고, 다이머리제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펄투투맙이라는 약제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자니다타맙과 같은 두 개를 한꺼번에 이니비션하는 항체도 있으며, 과거에 트라투맙의 페일로드를 결합한 ADC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헐투 양성 유방암의 표적 치료제가 1998년에 처음 사용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큰아이를 98년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저희 친구들은 안에서는 딸을 키우고 밖에서는 헐셉틴을 키운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투 디렉티드 세라피를 했을 때 생존 기간, 반응률 모두 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펄투춤합을 추가하기 전에는 생존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머리제이션을 억제하는 펄투춤합을 추가하면서 생존 기간은 더 연장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보고한 8년 랜드마크 오버럴 서바이벌은 약 한 40%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4명은 전이성 유방암이 됨에도 불구하고 8년을 생존한다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로 최근에 알게 된 것은 헐투 앰플리피케이션이 높을수록, 저희가 과거에 한혜숙 선생님이랑 한 거를 펄투춤합을 추가했을 때도 저희 서정민 선생님, 이대원 선생님, 고지원 선생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기 전에 아드리아마이신 사이톡산이란 중앙 전체 생존 기간 약 1년에서 지금 한 5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환자에서 유방의 동계가 만져지지만 치료를 못하고 엑셀라린 노드 메타, 렁메타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환자들한테 실제로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환자들이 살아있으면 또 신약이 개발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약제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현재도 제 외래에 다니고 계신데 한 3차 치료까지 실패하셨고, 지금 4차 치료로 약 10년 동안 마젠투시맙이란 헐투 베더, 그러니까 FC 리셉터 감마가 모디파이션 된 트라투맙 계통의 계열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3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만났던 데이터가 전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의 하자드 레이셔를 0.28로 감소시킨 TDXD라는 드럭 안티바디 컨주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개발하는 사이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실험실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위암에서의 헐투 표적이 사실은 저를 이화여대에서 서울의대로 이직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제가 이화여대에서 신임 교수 연구비를 위암에서의 헐투 이니비션으로 내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 방영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신임 연구비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에스모에서 스토막 캔서에서 헐투를 발표하면서 루슈와 방 교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 암연구소에 오면서 트라투맙을 세포주에서 실험을 김서영 쌤이 하고 저희 김진원 교수가 함께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개발해서 방영주 교수님을 PI로 모시고 전 세계적으로 위암에서 헐투 포지티브 트라이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제 환자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리크루트된 그런 과거력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경훈 교수님께서 연수 가시기 전에 치료를 하시던 분이고, 연수를 가시면서 이제 재외래를 다니게 되던 환자인데, 멀티플 리버 메타스타스가 이제 보조 호르몬 치료 중에 진단됐습니다. 이때 당시만으로는 저희가 항암 치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만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외국에서 잘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0년에서 16년까지 한 7년 동안 노력했던 거가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이 유방암 환자에서 보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난소 절제 수술을 유방암에서 보험이 되게 만들면서, 난소가 없으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고 해서 패티엑스디에서 E2를 만드는 약제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을 폐경 전 여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은 2010년에서 16년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거가 그 다음에 이제 CDK4/6 이니비터 에리어에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운이 되어서 제가 슬레몬 선생님과 헐투 일을 하다가 CDK4/6 이니비터를 알게 되었고, CDK4/6 이니비터는 세포 주기가 G1에서 S로 진행을 하는데 RB가 E2F를 붙잡고 있어서 세포 주기가 진행을 못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 시그널이 오면서 사이클린 D와 CDK4/6가 활성화되면 RB가 포스포릴레이션 되면서 E2F가 떨어져 나가고 세포 주기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세포 주기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CDK4/6 억제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주기 진행을 억제하면서 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팔보시클립이란 CDK4/6 이니비터 페이즈 1 임상 시험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우리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도 오바리안 펑션 서프레션을 하면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에 CDK4/6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것에 제안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는 이 모나리자 7 트라이얼에 진행이 되어서 표준 치료라면 항암 치료를 했었어야 될 텐데 GnRH 아날로그 플러스 AI 플러스만 CDK4/6 이니비터에 들어갔고, 나중에 언블라인딩을 해봤더니 리보시클립을 투약하는 분이었고 현재 CR인 상태로 완전관의 상태로 재외래를 다니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은 서양에서는 70대 분들이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에서의 임상시험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폐경 전 여성이 많다는 것들을 여러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고 우리의 에피데미올로지를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GnRH 아날로그 플러스 AI를 제가 그때 당시에 노바티스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팔보시클립이 이제 효과를 얻으면서 리보시클립이라는 다른 제약사의 약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리보시클립을 추가하고 그러면 표준 치료군을 GnRH 플러스 AI로 하고 이 GnRH 플러스 AI에 리보시클립이라는 CDK4/6를 추가하는 임상시험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비슷한 임상시험을 연구자 주도 임상이 아닌 SIT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MD 앤더슨에 있는 데부 트리패티 선생님과 독일의 나디아 하벡 선생님이 조인하게 되었고, 결국 아시아에서 생긴 이런 임상시험의 디자인을 가지고 글로벌 트라이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또 양보를 해야 했고, 실제로 이런 글로벌 트라이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코디네이팅 인베스티게이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PFS는 이제 데부 트리패티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게 되었고, 그 대신 오버롤 서바이벌은 그때 당시만 해도 파지티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흔쾌히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와도 이거는 폐경전 여성에서 20년 만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포지티브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 환자들의 일생을 전부 다 바뀌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을 아시아에 어댑테이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는 모두 다 호르몬에 잘 들을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같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나빠집니다. 이런 멀티플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진행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팔보시클립을 치료한 환자를 예후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 박송희 선생님이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는 서바이벌이 나쁘다라는 거를 발견해 주었고, 그리고 삼성병원의 박연희 선생님과 그리고 파이자에 있던 이수연 선생님과 함께 이경훈 선생님 주도로 지금 팔보시클립 레지스턴트 멀티 오믹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HRD 니스는 홈로고스
리페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브라카와 유사한 성질을 가고 있는 그런 환자들과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나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멀티오믹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다음 임상시험을 제안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동시에 PDX를 연구를 하면서 브라카 시그니처가 TNBC 환자나 그다음에 루미날 B 환자에서 많고 루미날 A 환자나 B 환자에서는 아포백 시그니처가 도미넌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PDX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버러토리부터 이제 클리닉으로 어떻게 접목할 건가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DNA 데미지이고 파프 이니비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실제로 인생에서 또 갈림길 중에 하나는 연수를 미국으로 가지 않고 영국의 빅파마의 R&D 센터로 가게 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난관을 겪었고, 이제 학칙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제 관악 캠퍼스의 학칙까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회로 저희 스승님이신 또 방영주 교수님께서 앞으로 글로벌 컴퍼니와의 임상시험이나 파이프라인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학보다 이제 영국에 있는 글로벌 컴퍼니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가게 되었고, 여기서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그널 트랜스덕션과 온코제닉 패스웨이 이외에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불모지였던 DNA 데미지 리페어 패스웨이를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런 DNA 리페어 패스웨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 실험실에서 역할을 해줬던 미나름 박사와 이경훈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 약 한 15년 정도의 제 연구를 주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DNA 데미지가 생기면 이 DNA 데미지가 리페어가 돼야 되는데 아주 정교한 호몰로거스 리페어 디피션시, 호몰로거스 리컴비넌트 패스웨이를 가거나 아니면 에러프론한 논 호몰로거스 엔드 조이닝 패스로 가게 되는데,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다면 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채로 세포가 분열이 되게 되어서 싱글 스트레인 브레이크이 더블 스트레인 브레이크로 되면서 세포가 괴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손상을 가진 채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RR 디피션트 캔서 셀과 정상의 셀이 다르다는 점을 이제 점차 알아가게 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 수립한 SNU 세포주 중에 위암과 브레스트 캔서 셀라인에서 이런 파프 이니비터의 센시티브한 세포들이 있다는 거를 MTT 아세이에선 잘 몰랐지만 롱텀 아세이인 콜로니 포밍 아세이를 저희가 처음 랩에서 셋업을 하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실제로 라드51C가 사일런싱이 되면 센시티비티가 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라드51C가 없는 셀에서 라드51C를 리스토레이션 하면 이렇게 센시티비티가 다시 레지스턴트 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파프 억제제에 의한 센시티비티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인자를 연구했는데, 다행히 라드51C 사일런싱으로 인해서 DNA 손상 접합 복구 수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비보 연구를 통해서 그로스 이니비션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파프 이니비터는 ATR 이니비터와 컨비네이션 했을 때 시너지스틱하고 ATM 로스가 있는 경우에는 신세틱 레탈리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올렛 트라이얼의 근간이 되게 되었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 비올렛 트라이얼은 페이스 2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는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올라파립을 가지고 3상 임상시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올라파립을 하는 동시에 조금 더 파프 트래핑 이펙트가 좋다는 탈라조파립은 저희 이경훈 교수님께서 중요한 인베스티게이터로 참여하면서 실제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베네핏을 얻고 환자들이 이제는 파프 이니비터를 진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환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였고, 다행히 파프 이니비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약 한 2년 반 정도 파셜 레스판스를 얻으면서 좋아졌던 그런 환자가 되었고,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점라인 브라카 환자에서 시퀀싱 데이터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 김진영 교수와 이경훈 교수님께서 TP53과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저희가 익스클루시브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환자 중에서는 이 TP53과 점라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뮤테이션이 흔하고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노시스가 나쁘며 스포라딕한 환자와는 다른 사이트에 TP53 뮤테이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전이가 되기 전에 이걸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관심이 생겼고, 저희 환자 중에서 루미날 A 환자 중에 DNA 데미지 패스웨이 몰레큘에 변화가 있다면 프로그노시스가 나쁜 거를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것은 점나인 브라카 환자가 포함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점나인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하고 완치됐을 때 플라세보와 올라파립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결국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이미 완치가 된 시점에 이런 파프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제가 처음 파프 이니비터를 쿠도스로부터 가져와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인비트로 테스트를 하고 병리과 선생님과 셋업을 하고 이것들의 인비포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시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결국 환자들한테 이르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또 다시 이와 같은 바이오마커 연구를 했고,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ATM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네거티브인 경우 HRR 뮤테이션이 조금 더 인리치먼트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여러 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좋아한 환자들한테 어떻게 일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행히 저희 김태우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던 연구중심병원을 통해서 김태우 교수님 단장님을 하시면서 저는 중간에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면서 SNUH 판넬을 셋업을 했고, 이 SNUH 판넬을 셋업을 하면서 저희 병리과의 배정모 교수님과 고지원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환자에서 이 ATM 로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환자에서 ATM에 대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한 두더지처럼 아까 그 환자는 하나씩 두드렸는데 다 들어갔다가 이 DDR이 살아났는데 파프 이니비터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환자는 파프 이니비터를 받고 또 좋게 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실 일들이 이제 글로벌 파마스티컬 컴퍼니와 일을 하면서 글로벌 그랜트를 받게 되어서 지금 탈라조파립을 점나인 브라카 뮤테이션 없지만 HRR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전이암 환자에서 시퀀싱을 하면서 저희가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연구간호사와 병리과쌤들 여러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파프 억제제 올라파립에 의한 PDL1 발현 증강을 실험실에서 저희 미나름 박사가 밝혀주었고, 그리고 RAD51C의 RAD51 펑셔널 아세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거를 저희 김유진 쌤이랑 같이 윈도우 오퍼튜니티 트라이얼에 어덥션해서 저희가 환자 등록을 마쳤고, 지금은 이제 윈도우 오퍼튜니티 트라이얼에서 파프 이니비터와 PDL1 이니비터를 함께 사용하고 항암 치료할 환자에서 멀티플렉스 IHC를 이용해서 베이스라인 F1, F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HRD 아세이가 환자의 레스판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고 지금 분석을 하고 내년 AACR에 발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첫 지도 학생이었던 김진홍 교수가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판허니 이니비터 나파티닙 가지고 저희가 인비트로 실험을 한 거를 이제 데니스 레이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3상 가스트릭 캔서 헐투 파지티브 임상 시험을 했던 경험이나, 저희가 유방암 분과를 통해서 빅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코퍼레이션 했던 거가 저희 글로벌 인터랙션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사실은 가족과 동료 그리고 연구팀이 없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성으로서 과연 결혼을 할 건가, 출산, 육아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전공의 때 고민이 많았고, 제가 제 전문적인 경력을 다 마칠 때까지는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너무 힘들고 고생하면서 교수 임용이 안 됐을 때 같이 이제 연수를 가서 실험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MD 앤더슨에 가서 실험을 하면서 그때 저희 첫 아이를 낳고 MD 앤더슨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공교롭게 저희 둘째가 언니한테 가서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 같은 장소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우리 여성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고민 상담은 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도 만약에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안 가본 길을 가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딸들이 많이 커서 저의 상담자가 돼주고 있고요. 사실은 딸 둘이 하나는 미국에서 나고 하나는 한국에서 나서 학제도 완전히 미국 과정과 한국 과정을 두 개를 거쳤고요. N-of-1 트라이얼을 통해서 정말 좌충우돌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저희 큰딸하고는 AACR도 한번 가서 같이 발표를 했고요. 이제 둘째 딸이 AACR에 언젠가 학회를 갈 수 있는 걸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 프렌드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맨디 앤더슨에서 만났던 가족들과 최근에 타이완에서 상봉했던 사진이고요. 제가 저희 큰딸을 얻었을 때 모자랑 저희 김진원 교수 큰딸의 모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아이랑 찍었던 사진의 모습이 저희 김진원 교수가 최근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아기와 찍은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용기, 의사소통을 통해서 격려하고 해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유방암 다학제, 그다음에 정밀호센터, 진검다리를 함께 건넌 연구를 해주신 가족 같은 선생님들께 많이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유방암 분과 선생님들입니다. 누구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 않고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각각 PI를 나눠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런 과정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과정을 가신다면 제가 가지고 갔던 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조금 더 티핑업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환자 앞에서 잘 탐험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 잠깐 서가 계시죠? 앉으세요. 예, 이문서 선생님,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저는 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딱 아는 단어는 이화여대, 서울대, 박영주 요 세 개만 압니다. 아, 박영주 선생은 우리 한림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세 단어만 알겠고 다 아마 다들 의학에 계시니까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 선생님 괴롭히는 거예요. 질문해 주시죠. 예. 다들 눈치 보시네. 우리 분자 생물학의 대가이시는 이육준 원장님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요. 아유, 없으신가요? 제와 똑같은 세 단어만 아세요? 아유.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박영주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도교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농담의 질문입니다. 꼭 박영주 선생님이야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들 저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아마 다들 여기에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동료 아마 제자들도 다 같은 서울대 병원에 있고 특이하게 괜찮은 대학 나왔는데 그저 그런 서울대로 가신 이유도 제가 묻고 싶은데 임서가 선생님은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셨고 예.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아마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서가 선생님 같이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first career decision은 스파우스 배우자를 결정한 게 가장 큰 디시전일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부분께서 아까 보니까 얼핏 보니까 캐톨릭 의대에 계실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부군을 매셔가지고 내가 아는 임석하는 이런 사람이야.
속지 마라고 하여튼 선생님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밖으로 좀 나고. 뭐 바쁘신데도 이게 좀 경황이 없으실 텐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 부인이지만 임서화 교수 또 정혜원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모임을 만들어주신 우리 유옥준 원장님 또 이창희 부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강의를 들어서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과 저는 이제 그 유방 갑상선 외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항암 치료를 제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은 뭐 뭔 소리를 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한 5년 지금 이제 그 제가 5년 6년 전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을 오면서는 이제 갑상선 수술만 이제 맡아서 해서 지금 뭐 제가 들어도 무슨 약이 뭔 약인지 하여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임서화 교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 이제 그냥 조용하고 그냥 말이 없고 그냥 그럼 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건데 이제 결혼하고서 미국에 가서 이제 MD 앤더슨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같이 이제 여태까지 살아와서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 30년이 되는데 하여간 그 동안에 별로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부부 싸움은 어떻게 30년 다 되면서 한 번도 안 하냐 그러는데 이게 시간대가 서로 이제 활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원에 의정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6시 반이면 나와야 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까지 자죠. 자고 나가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제가 깨워주고 가고 저는 이제 일하고 수술하고 뭐 저녁 이제 뭐 회진 돌고 집에 와서 하면 한 9시 되고 그러면 이제 자야죠. 저는 또 일찍 자니까. 그러면 이제 한 뭐 9시까지 뭐 외래 보는 날도 많고 이래고 뭐 그다음에 뭐 회의다 뭐 이러니까는 한 10시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으니까 서로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싸울 일도 없죠. 그래서 여태까지 별로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렁저렁 지내고 이랬는데 아무튼 옆에서 여의사 선생님들 여기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자 의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이 많고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딩이 많은 그런 이제 그 분과 소위 그 필수 의료 요즘 유행하는 필수 의료에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제가 참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남자 교수들보다는 또 확실히 한 1.5배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이제 외부 직장일, 연구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고 또 애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제가 또 장남이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첫 맏딸이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 식구들 뭐 이게 권사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많으면 모두 그냥 여다가 부탁해서 누구 좀 봐달라 뭐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거 저거 하여간 거다가 또 연구해야 되죠. 또 밤에 TC라고 또 새벽 2시부터 뭐 이런 거 해서 하여간 항상 수면 시간이 좀 모자라고 이래서 아까 무슨 별명이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거의 정신없이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침에 제가 나올 때도 그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서는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연구진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신 우리 동료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에 넘치는 상도 몇 가지 많이 탔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그래서 참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도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제 여태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업적도 쌓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정년이 안 남았는데
그런 많은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그 소위 여기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죠. 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슬슬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갑자기 한꺼번에 마무리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강의도 또 뭐 이렇게 많은지 아이가 뭐 강의로 받아오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너무 뭐 강의 준비하느라고 또 그 성격이 굉장히 그 옵세시브 그냥 이런 성격이라 뭐 하나 놓치는 법이 없어서 그렇게 조금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강의도 줄이고 뭐 일도 뭐 여기 이경우 선생님 뭐 사진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여 믿을 만한 후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테이크 오버하고 일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근데 그 트럭이 이제 갑자기 급정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고 나니까 설설설설 이제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제 마침 준비를 한 지금은 조금 빠르겠지만 이제 좀 이따부터 슬슬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옆에서 자꾸 제가 이제 쪼아댑니다. 그래서 마무리 준비를 해라. 너무 아니 이제 건강이 이제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그 외조라고 그럴까요? 별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밖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저는 집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옷걸이에 이제 옷 걸어주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차가 또 이제 다른 차는 안 돼요. 이게 작아서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그 차밖에 안 돼서 차 골라주고 뭐 그다음에 창 이렇게 안 다니까 창 닫아주고 뭐 이런 거 설거지는 많이 도와주려는데 뭐 5번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열심히 하고 해간 마무리를 잘 짓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바쁜 중에도 우리 두 딸들 그다음에 또 자기랑 또 저도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건강하고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때까지 해온 게 일단은 우리 저는 뭐 신앙을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여기 와 계신 동료분들 또 안 하셨지만 또 이게 같이 친한 여러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